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합니다. 음. 다음 2군의 사례를 읽고 답하시오. 2015년도, 2010년도 두 번 기출되었던 A형 간염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중학생 2군은 발열, 세악감, 오신구토, 식욕부진과 우측 상복부 통증이 수일간 지속되었다. 우측 상복부에 통증이 있다.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제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GI 증상이 있고 염증이 의심되는지 발열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 소변 색깔이 다망색으로 진해지면서 혈중에 그러면 레벨이 빌루빈 레벨이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신장 가는 혈류량에도 혈에도 빌루빈이 많으니까 소변이 아주 진하게 나오겠고요. 반면에 회색변, 황달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혈액 검사에서 이뮤노글로빈 M형 안티-HAV 항체가 양성으로 나타났다. 안티-H 헤파틱 A형 바이러스인 거죠. 그러니까 헤파틱 A형 바이러스니까 A형 간염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티에 대한 항체가 지금 양성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한 이거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지금 항체가 만들어졌겠구나. 조금 전에 지금 설명드렸던 이뮤노글로빈 M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A형 간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로 혈액을 통해 감염되며 만성화 경향이 있다. 주로 혈액이 아니라 주로 그쵸, 소화기 전염병이죠. 그래서 감염병이죠. 그래서 오염된 그 물, 음식, 손, 이런 거 대변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드물게는 혈액과 체액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만성화되는 경향은 없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며 증상 발현 시 보존요법을 시행한다. 바이러스성 질환들은 대부분은 인체 내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가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죠.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증상 발현 시 보존요법을 취하죠. 대증적인 요법을 취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1군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1군 법정 감염병은 주로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이 분류가 되고요. 제1군 법정 감염병이 지금 들어가죠. A형 간염은 대표적인 소화기 감염병들이 1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틀리겠고요. 개인위생이나 공중위생이 불량한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주로 이제 오염된 물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또 감염자 접촉 후 2주 내에 면역글로불린을 예방접종하면 예방에 효과적인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인공 수동 면역이죠. 예방접종할 때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A형 간염의 혈청학적 변화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 가로축에는 애프터 인펙셔스 노즈죠. 노출되고 난 다음에 시간 경과를 그 다음에는 세로축에는 relatively concentration 그러니까 비교적 이렇게 농도로 해가지고서 비교 농도를 통해 가지고서 혈중에 있는 항체량을 갖다가 지금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다 HAV 감염이 돼서 항원이 지금 보였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체가 약 4주 정도부터 시작해서 12주까지 해서 이뮤노글로빈 M이 지금 생겨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근데 일주일 내에 여기 지금 처음에 일주일이 아니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제 양성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그 내용에서는 보통 우리가 A형 간염은 급성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이것도 증상이 발현될 때까지는 그쵸, 한 1개월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약 4주 정도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그 염증이 쭉 해서 있는 것에 따라서 이뮤노글로빈 M이라고 하는 안티바디 항체가 그쵸 올라가겠고 농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급성기가 지나면서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반면에 이뮤노글로빈 M이란 지금 물질은 거기에 따라서 서서히 A뿐만 아니라 이제 그 G까지 그 2차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까지 해서 점점 올라가서 아주 장시간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발견되는 것은 급성기에는 M하고 주로 M이 높게 발견되겠고요. 만성 급성기는 그렇고 시간이 조금 경과돼서
또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왜 A형 간염에 걸렸나 안 걸렸나 항체를 알아보는 검사들을 하잖아요. 그때 지금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이뮤노글로빈 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건교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질병의 특성 및 관리에 대해서 틀린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바르게 제시하시오. 그래서 최근의 문제가 지문을 읽고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또 그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꼼꼼한 공부를 갖다가 요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내용 봤고요. 혈종합적 검사 결과 가로 안에 들어갈 특성을 순서대로 기술을 해보래요. 이뮤노글로빈 M, 이뮤노글로빈 G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보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그거를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뮤노글로빈 M은 급성 감염 시 즉시 생성이 되어서 3 내지 6개월 후에 소실되는 것을 볼 수 있고 A형 감염에 대한 항체 수치를 보는 보통 지표가 M이다. 그 다음에 G는 내가 지금 검사를 했더니 G가 발견됐다. 이거는 옛날에 벌써 걸렸던 걸 의미하겠죠. 그 면역체가 있어서 이미 항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할 필요가 없겠고요. 저 A형 감염에 대한 항체가 있나 없나 그거를 확인할 때부터 우리가 G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되었던 2015년 문제 엮어가지고서 같이 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은 A형 간염에 대한 지문을 읽고 옳은 것을 찾아 쓰시오. 자, 이거는 국시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체액 감염을 통해서 전파되면 다른 감염보다 감염성이 낮아 위생이 불량해도 격리할 필요는 없다. 먹다 남은 음식이나 배변은 소독해서 버려야 되고 분변 경로로 전파되기 때문에 손을 잘 씻어야 되겠다. 자, 우리 조금 전에 A형은 소화기 감염병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1군 법정 전염병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소화기 전염병이기 때문에 주로 오염된 음식물, 배변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체액 감염이 아니라 주로 오염된 음식,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먹다 남은 음식이나 배변은 다 소독해서 버려야 되겠죠. 이것도 다른 감염처럼 감염성이 높아요. 그리고 위생이 불량해도 격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격리를 해야 되겠고요. 먹다 남은 음식이나 배변은 소독해서 버려야 되겠고 맞겠죠? 분변, 경부, 경로 전파되기 때문에 손을 잘 닦아야 된다. 맞는 거 옳은 것만 고르면 되니까는 거기 먹다 남은 음식부터 시작해서 손을 잘 씻는다까지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풀고 또 여러분들 답을 이제 써보시면 알겠지만 순간 이렇게 확 이렇게 뭐라고 할까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실수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또 마찬가지로 하고요. 어머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보면은 시험 끝나고 나면 든단 말이죠. 저는 답안 이제 만들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순간적인 착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에 잘 보고서 답안을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사의 보건일지이다. 보건일지에 나타난 K교사의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자, 이 남자 55세이고요. 최근 피로감이 심해지면서 밥맛도 없고 속이 메스껍고 소화불량, 복부 불편감이 있다고 하고 3일 전부터 소변색이 진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염증이 있겠구나, 황달이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활력증후 처음 체온은 36.5도시고 체온은 맥박 72, 호흡 18에 혈압, 이상 소견은 없고요. 피곤한 안색이지만 창백하지는 않아요. 그동안 별다른 건강 문제가 없었고요. 동일질환 과거력도 없어요. 학예 방학 중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고요. 취미로 낚시를 즐기는 편인데 병원 진료 결과 헤파틱 그러니까 B형 HB 그 다음에 썰페이스에서 에이지 안티젠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인 거죠. 거기를 했더니 항원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감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안티바디를 봤더니 음성이에요. 즉 감염됐지만 아직 어때요? 항체가 만들어지지는 않은 거죠. 여기에서 이 B형 바이러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A형하고 달리. 이 B형은 그 바이러스의 가장 표면에 서피스라고 얘기를 하고 안쪽에 보면은 코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아가 있고 또 코아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나 더 아주 균의 재생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뭐죠? E가 있는 거죠. E.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보통 나눠요. 그럴 때, 즉, 우리가 그 B형 간염은 그러니까 설페이스 봐야 되고 코아를 보고 코아 안에 들어가서 E를 봐요. 이 세 가지를 보기 때문에 랩 데이터가 세 개에 따른 안티제니냐, 그 다음에 세 개에 따른 안티바디냐, 그래서 모두 6개가 지금 그 검사 결과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 되겠고요. 일단 여기만 보면은 설페이스 안티젠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그러면 감염이 됐고 안티바디는 음성이면 아직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GOT-TPT가 상승했고 그러면은 간세포가 파괴됐음을 의미하며 빌루빈치가 상승해서 지금 간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빌루빈이 문제가 분비가 언컨주게이트가 컨주게이트로 전환 배설되는 것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혈중 레벨이 올라가면서 혈중치가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A형 간염에 의해서 증상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지문들을 보시면서 연습할 것이 바로 뭐냐면 A형 간염의 증상은 다 볼 수 있는 거죠. B형 간염의 증상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형 간염도 A형이나 B형이나 보통 C형이나 감염 경로만 차이가 있지 증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진단 소견에서 안티젠 안티바디 검사의 랩 데이터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간염은 황달을 중심으로 황달 전기, 황달기, 황달 후기 보통 3단계로 구분을 해요. 황달 전기의 증상은 체내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가볍게 지금 간에 염증을 앓고 있을 때죠. A형은 내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기로 들어왔고요. B형은 혈액과 체액을 통해서 들어왔고 C형도 혈액과 체액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혈액과 체액을 통한 것은 간에 가가지고서 어때요? 바로 염증을 일으켰겠고 A형은 내가 소화기로 먹었던 바이러스가 저 간에 가서 염증을 일으킨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황달 전기의 중요 증상은 간에 염증이 생긴 증상이에요. 일단 염증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은 간의 중요 기능 대사를 하잖아요.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쉽게 피곤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GI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속이 메식거렸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배가 약간 좀 아프다 그래요. 밥맛도 없고요. 그래서 피로감이 생기죠. 자, 그러면서 간 있는 부분을 만지게 되면 어때요? 약간 그쪽으로 아프다고 보통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간에 염증으로 손상이 심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황달 증상이 생기는 황달기가 되겠죠. 황달기의 증상은 복막과 피부의 황달, 그 다음에는 회색빛 변, 짙은 소변색, 그 다음에 소양증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황달 후기는 이제 서서히 이제 각 개인에 따라서 회복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황달 후기로 이어지면서 인체에서 항체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B형 간염 10가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문항으로 들어가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오염된 음식, 식수, 대변, 구강, 경로로 감염되므로 배변 후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술자를 돌리는 것을 피해야 되겠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A형하고 B형을 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B형 간염, 자, B형 간염은 오염된 혈액과 체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혈액과 체액이고 드물게는 소화기 전파도 가능하다. 만성 환자 치료에 인터페론 알파가 유용하다. 이 질환은 집단 발병의 우려가 커서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제1군 감염병이다. 제2군 감염병인 것을 볼 수 있고 적절히 치료받지 않으면 만성보균자가 될 위험과 간세포성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지금 4번처럼 5번처럼 옳은 것은 니은하고 옳은
옳은 것은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니은하고 리을. 자, 그러면은 틀린 것이 나머진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기억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왜 이렇게 헷갈리나? 예, 일단 옳은 거는 니은하고 그 다음에는 리을이 되는데, 기억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된 전파 경로가 있고 드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여러분들은 답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쓸 때 그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1군 법정 감염병이 아니라 2군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만성질 환자 치료에 인터페론은 알파가 유용하다. 네, 그래서 답은 옳은 거를 골라보는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